안녕하세요. 코리아포스트입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벗는가 안 벗는가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지만 제로 코로나를 주장하는 중국은 코로나와 관련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사실상 봉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다 돼가는 지금도 해제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고생이지만 여파는 나비효과처럼 중국을 넘어 우리나라로 전 세계로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고 상하이 일대는 중국의 자동차와 전자 제조업이 몰려있는 최대 수출 산업기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공산품이 있어야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미국과 유럽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미국은 금리를 더 많이 더 빨리 올려야 합니다. 이는 또다시 돌고 돌아 우리나라에 충격을 줍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은 제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와 정반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무리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확진된 6살 미만 어린이도 부모와 분리해 어린이 전담병원에 격리하는 바람에 강한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은 몇 차례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백신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입니다. 서구 국가들은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보다 빨리 통제를 완화했고 경제와 사회활동을 정상화했습니다. 오미크론은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결국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지나야 진정된다는 사실을 각국이 경험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강도 봉쇄 정책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제로 코로나라는 기조를 수정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언제까지 제로 코로나를 고집할까요? 그 답은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쥐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는 14억 인구 중 단 한 건의 코로나 발생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어로는 칭링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이 가장 먼저 시작된 우한에서 76일간의 봉쇄를 끝낸 뒤 중국 정부는 역동적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 넓은 반경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발을 최소 14일간 묶습니다. 누적 확산 사례가 100건이 넘어가 감염 사슬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도시 전체를 봉쇄합니다. 이런 지역 봉쇄를 펑청이라고 부르고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단지 전체를,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공장 전체의 출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공무원과 지역 봉사자들을 동원해 식료품 등 생필품을 가정으로 배달합니다. 필수 쇼핑을 위한 외출을 허용했던 서구 국가들의 초기 봉쇄와 이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예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스케일도 중국 제로 코로나의 특색입니다. 인구 1750만 명으로 중국 4대 도시이자 수출산업 중심지 중 하나인 광둥성 선전시가 3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인구 1300만 명의 시안과 인구 800만이 넘는 창춘시, 또 인구 900만의 산업도시 세냥 등도 도시봉쇄를 겪었습니다. 3월 중순 지린성에선 2400만 명 주민 전체에 대해 성내외 이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공안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중국에서 외출금지 명령을 어겼다간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두 번째 기둥은 대대적인 핵상검사입니다. 어느 정도 대대적이냐 하면 2021년 9월 인구 샤먼시의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속출하자 500만 인구의 샤먼 시민 모두를 4차례에 걸쳐 검사했습니다. 이번 인구 2600만 명의 상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 코로나의 세 번째 특징은 무모하리만치 과격하고 단호한 격리시설 수용입니다. 컨벤션 센터 등의 대규모 격리시설을 짓고 확진된 사람을 강제 수용합니다. 중국 당국 나름으로는 무려 76일간 도시 전체를 봉쇄했던 우한의 경우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채택한 것이지만 봉쇄의 부작용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증상 유무와 경중에 관계없이 다른 확진자들과 뒤섞여 열악한 시설에 격리돼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봉쇄를 통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실행할까요? 중국은 중증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중환자 집중치료실 병상이 부족합니다. 중국 당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중환자실 병상 수는 매우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이며 미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역별 격차도 큽니다. 이렇게 적은 병상은 중증 환자가 폭증할 경우 의료체계 붕괴 위험성이 큽니다. 가장 부유한 도시라는 상하이에서도 다른 병을 앓는 환자가 병원에 가지 못해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시노백, 시노팜 등 자국 제약사들이 만든 백신만 쓰고 있습니다. 중국 백신은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켜 인체에 주입해 항체를 만드는 전통적 방식입니다. 이른바 사백신 방식인데 싸고 보관 및 유통이 쉽고 부작용이 적지만 mRNA를 이용하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보다 효과는 떨어져 물백신으로 불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TO의 자료를 보면 중국산 시노백 백신의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률은 화이자 백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공산당도 현실을 모르지는 않으므로 때때로 세부적인 융통성은 발휘하겠지만 제로 코로나 기조를 올 10월까지는 유지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방역 정책의 실패는 곧 중국 시민들의 분노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 개의 중국을 응원합니다. 이상 코리아포스트였습니다.